번호 2번입니다.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국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단어명이 무엇인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단어명은 1. 보고하는 글쓰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보고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수업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쓰기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보리라는 친구가 문학기행을 다녀와서 자신의 문학기행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는 장면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볼 때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우리가 느낀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철수랑 맨 뒤에 영이 잘 보이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았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잘못된 점, 느낀 점을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 같은지 이야기해 줄 친구 있나요? 우리 태영이가 손을 들어줬네요. 태영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태영이는 이 보리라는 친구가 문학기행을 갔을 때 시간 순서대로 쓰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뒤죽박죽 써서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해줬네요. 자, 그럼 또 다른 친구 있나요? 우리 성훈이가 손을 들어줬네요. 성훈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대충대충 애매하게 쓴 것 같군요. 네, 맞아요. 여러분, 보리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쓰지 않고 대충대충 애매하게 쓰니까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죠?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 이야기해 줄 친구 있나요? 우리 철진이가 손을 들어줬네요. 철진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철진이가 뭐라고 했나요? 네, 맞아요. 철진이도 과제할 때 귀찮아서 대충대충 순서대로 쓰지 않고 마음대로 썼는데 반성을 하게 되었다고 해줬죠. 그리고 앞으로는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글을 써야겠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처럼 이와 같이 보고서를 쓰는 것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에 앞서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맨 위에 적혀 있는데 모두 학습 목표 찾았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목표는 매우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칠판에 적는 동안 여러분은 교과서에 있는 학습 목표를 활동지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적을 때에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모두 적어보았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업에서는 보고서 작성 시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쓰기 윤리가 왜 중요한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습 목표에 맞춰서 첫 번째 활동에서는 보고서 작성 시 유의점을 알아보고요. 그러면 두 번째 활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활동 2에서는 쓰기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보고서를 쓸 때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고 또 전달을 잘 한다면 읽는 사람이 더 잘 이해하고 우리는 정보를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수업을 열심히 하면 우리 보고서를 모두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수업 모두 기대되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활동 1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줬는데 모두 잘 받았나요? 네, 그럼 활동지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에 어떤 자료가 있나요? 네, 맞아요. 자료 1이 있죠. 자료 1은 제희라는 친구와 가영이라는 친구의 실험 과정을 정리해서 비교해 놓은 자료입니다. 자, 우리 이 자료를 바탕으로 활동 1을 진행해 볼 건데, 자료 1에 제희가 실험 과정을 정리한 것은 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가영이라는 친구가 실험 과정을 정리한 것이 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두 자료를 읽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 차이점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차이점을 바탕으로 나는 어떤 것이 더 이해하기 쉬웠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하기 쉬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방식으로 보고서를 써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활동 1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별 활동으로 진행하고 짝활동으로 진행하고 활동 시간은 20분입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PPT 타이머를 활용하면서 시간을 확인하면서 활동해 주세요. 활동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단위에 선생님이 미리 나누어준 단어집 잘 보고 왔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읽으면서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단어집에 있는 단어를 활용해주고, 단어집에 없는 단어가 궁금하다면 짝지인 지영에게 질문해주세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선생님을 불러주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민호는 어떤 점이 궁금한가요? 네, 차이점을 찾는 게 조금 어렵군요. 그럼 우리 민호 숨은 그림 찾기 해본 적 있나요? 우리 민호 숨은 그림 찾기를 아주 잘하는군요. 그러면 이 자료가와 자료나에서 같은 부분이 무엇인지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본다면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차이점을 파악하기 더 쉬울 거예요. 네, 활동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활동 시간이 모두 끝났는데 활동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활동 결과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가에 대해서 자료가와 자료나의 차이점을 발표해 줄 친구 있나요? 우리 태영이가 손을 들어줬네요. 태영이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태영이가 말하길 자료가는 애매하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네, 자료가를 보니까 적당히라고 되어 있었군요. 적당히가 어느 정도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애매하다고 생각했군요. 그럼 이에 반해 나는 어떤가요? 네, 나는 명확하다고 하군요. 우리 태영이는 나가 왜 명확하다고 생각했나요? 네, 3분의 1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기 때문이군요. 우리 태영이가 근거까지 아주 잘 이야기해 줬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 발견한 친구 있나요? 우리 홍철이가 손을 들어줬네요. 홍철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자료가는 홍철이가 이야기하길 절차 파악이 힘들다고 해주었네요. 그러면 이에 반해서 자료나는 어떤가요? 네, 절차 파악이 쉬웠군요. 왜 절차 파악이 더 쉬웠다고 생각했나요? 앞에 번호를 매겨서 절차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줬기 때문이군요. 좋습니다. 우리 홍철이가 이런 차이점을 아주 잘 발견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친구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지영이가 손을 들어주었네요. 지영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우리 지영이가 말하길 가는 모호하다고 해줬고, 나는 어떤가요? 나는 구체적이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지영이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네. 지영이가 이야기하길 자료나는 30초 간격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해 주었는데 자료가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이야기해 줬네요. 좋습니다. 우리 세 친구가 이렇게 자료가와 자료나의 차이점을 잘 발견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료가와 자료나 중에 더 이해하기 쉬웠던 게 무엇인지 이야기해 줄 친구 있나요?
우리 미영이가 손을 들어줬네. 미영이는 어떤 것이 더 쉬웠나요? 네, 자료 나가 더 쉬웠군요. 이해하기 쉬웠군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여러분 미영이가 뭐라고 했죠? 네, 맞아요. 명확하고 절차 파악이 쉬웠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자료 나를 이해하기 쉬웠고 자료 가는 너무 어려웠다고 해주었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자료 가처럼 보고서를 써야 할까요? 자료 나처럼 써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자료 나처럼 글을 써야겠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이야기해준 것처럼 이렇게 자료나를 쓰기 위해서 활동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활동일에서 가장 중요한 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 작성 시에 유의해야 할 점은 여러분이 활동을 하면서 모두 다 이야기해 주었듯이 첫 번째로는 명확하게 써야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절차가 잘 드러나게 써야겠죠.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써야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보고서 작성 시에 유의해야 할 점 세 가지를 아주 잘 찾아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보고서를 쓸 때 명확하게 쓰고 절차가 잘 드러나게 쓰고 구체적으로 쓰도록 노력해야겠죠? 네, 여러분이 큰 소리로 대답해 주는 거 보니까 선생님 아주 뿌듯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활동 1을 마무리해 볼 건데 활동 1에서 더 궁금한 점 있는 친구 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활동 1을 마무리하고 학습 목표 1, 보고서 작성 시 유의점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달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학습 목표 활동 2, 쓰기 윤리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나눠준 활동지 모두 잘 받았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활동지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활동지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네, 맞아요. 자료 2, 실험 결과 작성 단계에서 재영이와 가희가 나눈 대화가 있죠.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의 대본입니다. 이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과 대본을 함께 보면서 활동을 진행할 건데요. 영상과 대본을 볼 때 어떻게 활동해야 하냐면 첫 번째, 이 영상과 대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쓰기 윤리 측면에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맞아요. 올바르게 수정해야겠죠. 그래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둠에서 쓰기 윤리는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토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았나요? 네, 그러면 우리 대본을 바탕으로 문제점과 수정 방안을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 쓰기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활동으로 진행하고 활동 시간은 30분입니다. PPT 타이머의 활동 시간을 확인하면서 활동 진행해 주세요. 활동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산모든 정말 열심히 토의를 잘 하고 있네요. 서로 근거를 들어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토의를 진행해 보도록 해요. 우리 용모들도 열심히 하고 있네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활동 시간이 모두 끝났는데 활동 시간 더 필요한 모둠 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활동 결과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자료에서 나온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줄 친구 모둠 있나요? 우리 1모둠이 손을 들어줬네요. 1모둠의 민호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맞아요. 지금 우리 자료 속에 가영이와 제이가 다른 모둠의 결과를 베끼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모둠에서 또 다른 친구 문제점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민영이는 왜곡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찬원이 왜곡이 무슨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찬원이가 이야기했듯이 왜곡은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왜곡한다고 생각했나요? 네, 맞아요. 지금 원래는 75도가 나온 조사 실험 결과 75도가 나왔는데 교과서에 78도라고 적혀 있어서 78도라고 거짓말로 썼기 때문이죠. 우리 1모듬에서 문제점을 아주 잘 파악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점을 수정해 줄 모듬 있나요? 우리 3모듬에서 민영이가 손을 들어줬네요. 민영이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민영이가 뭐라고 했죠? 네, 맞아요. 다른 사람 것을 베끼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사실대로 정직하게 써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생각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자료를 보고 쓰기 윤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수정해보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쓰기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토의한 결과를 우리 함께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쓰기 윤리는 왜 지켜야 하는지 발표해줄 모듬 있나요? 우리 6모듬이 손을 들어줬네요. 6모듬의 민수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 뭐라고 했죠, 민수가? 네, 민수가 이야기하길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네, 맞아요. 쓰기 윤리를 지키면 우리는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겠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우리 6모듬에서 아주 잘 이야기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중요성을 이야기해줄 모듬이 있나요? 우리 5모듬이 철수가 손을 들어줬네요. 철수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5모듬의 철수는 쓰기 윤리를 지키는 이유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그렇게 하면 자신도 피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해줬죠.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우리 한 모듬만 더 발표해 볼게요. 우리 3모듬이 손을 들어줬네요. 3모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3모듬이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죠. 여러분, 3모듬이 뭐라고 했나요? 네, 맞아요. 3모듬에서는 다른 사람, 즉 이러한 것을 지식을 만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했죠. 이것을 다른 말로 조금 더 다듬어서 이야기해줄 친구 있나요? 우리 태영이가 손을 들어줬네요. 태영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할 수 있겠죠. 만든 사람을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저작권 보호를 해야 한다고 우리 태영이와 철수가 힘을 합쳐서 아주 잘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활동 2에서 상황을 직접 보고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은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직접 수정해보고 쓰기 윤리를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자, 활동 2에서 더 궁금한 점 있는 친구 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활동 2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로써 우리는 학습 목표 2, 쓰기 윤리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를 달성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에서 느낀 점이나 새롭게 깨달은 점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해줄 친구 있나요?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네, 여러분 모두 큰 소리로 잘 이야기해주었네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걸 보니까 선생님이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가 모두 잘 전달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보고서를 다른 사람에게 더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보는 사람을 배려해서 명확하고 절차를 지키며 구체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쓰는 과정에서 쓰기 윤리를 왜 지켜야 하는지를 알고 쓰기 윤리를 지키면서 글을 쓸 수 있어야겠죠. 우리 오늘 배운 것을 지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직접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국어 수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실험 마치겠습니다.